안녕하세요. 정원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여자는 이유 없이 여행을 떠나지 않는다입니다. 밀린 날들, 밀린 사랑, 밀린 일, 하지 않아서 좀처럼 엄두가 나지 않아서 막연하지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탑처럼 쌓인 짐처럼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들이 있다. 좀 하고 살아야지. 도무지 근질대고 찌부둥하고 갑갑한 무언가 목에 걸린 것 같다. 제쳐두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그것들로 부대끼는 마음이면 내게 단비를 내려주자. 아, 그래도 좀처럼 쉽지가 않다. 난 여전히 망설이고 있다. 마른 날이라 더 뜨겁기만 하다. 간절하게 맥주를 들이키고 싶지만 뜻대로 되지 않는다. 밀린 것들이란 분명 읽어야 할 묵은 신문이 쌓이듯 마음 창고에 무겁게 가득한 것들인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다. 호기심이 많거나 반대로 호기심이 전혀 없다면 여행의 떨림은 반감으로 치닫곤 합니다. 뭐든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대상이 있는 모든 것에는 일정한 거리가 필요했습니다. 여행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나를 만난 세월을 두고 전혀 새로운 곳, 새로운 시간을 향해 떠난다는데 내 심장은 왜 이토록 덤덤하기만 할까? 나는 파리행 비행기에서조차 설렘이 일지 않았다. 가족을 두고 떠나왔기 때문일까? 거리를 두고자 하는 마음 이전에 조심하는 마음이 앞지른 탓일까? 캄캄한 밤이 지나고 다음날 파리에서의 낯선 아침을 맞이하는데 가느다란 심장의 울림이 들리는 듯했다. 얼떨떨했지만 분명 설렘이었다. 억눌린 갑옷을 벗고 이제 마음껏 누려도 좋을 나만의 시간이 되었다는 신호가 아닐까. 그때에 설이 내릴 만큼 소름 돋는 바람이 살갗에 스치는 것을 알았다. 아, 내가 파리에 있구나. 이 시간 파리지행을 만끽해도 되겠구나. 여행을 떠나오기 전 겸손하기만 하던 감각은 하나 둘 깨어나고 있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 빨리 이곳까지 왔다. 서두른 적 없는데 동경하던 내 모습을 놓고 왔다. 내가 여기에 있다니 도대체가 믿기지 않는다. 45. 걷다 보니 이 생소한 길까지 와버렸다. 동이 트기 전 아무도 없는 장소에 나만이 빠르게 도착했다. 비를 앞질러 우산을 챙겨 들고 나왔는데 내리지 않은 비 때문에 양 어깨에 걸쳐진 우산의 무게가 버겁다. 비는 하루 종일 오지 않고 등줄기에 땀이 내리는 날이다. 마음이 앞질러 몸이 고생한다. 어떤 여자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그녀는 해마다 크리스마스 전에 자기에게 줄 선물을 산다고 했다. 정성 들여 포장을 하고 손글씨 카드까지 써서 손수 택배를 보낸다고 했다. 물론 택배를 받을 사람은 자기이고 주소도 자기가 사는 집을 적는다고. 그 이야기를 들으며 택배가 배달되는 순간의 기분이 어떨까 궁금했다. 그보다 먼저 자신이 좋아할 물건을 신중히 고르는 기분이란, 그걸 예쁘게 포장하는 순간의 기분이란, 자기를 매우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할 일 아닐까. 스스로 꽤 멋진 자신을 확인하며 사는 그녀가 얼마나 부럽던지. 하여간 내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멋져 보인다. 한 해 동안 자기를 먹여 살리느라 수고한 자신에게 기발한 선물을 하는 그녀. 독특하고 근사하다. 산다는 것은 주변의 색을 입는 것에 불과하다. 혼자서는 어떤 향기도, 어떤 흔들림도, 어떤 깊이도 가질 수 없다. 서로 반추하며 투과되는 시간이 삶이듯 주변을 모으고 나누고 버리는 일과 같다.
남들이 사진으로 찍어주는 나는 항상 눈에 익지 않은 모습이다. 특히나 뒷모습은 처음 보는 사람으로 내가 모르는 나이다. 아, 나는 이런 뒷모습을 하고 있구나. 남들은 이런 나를 보겠구나 싶다. 나는 어떤 색을 입었을까? 나는 누구로 길러진 걸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사람의 뒷모습에는 삶을 자기만의 해석으로 우려낸 이미지가 짙게 배어 있다. 길어지는 것들은 잘라내야 속이 시원하다. 차일 비일 미루다 보면 가늘어지고 길어지게 된다. 손톱이 그새 많이 자랐다. 깎아야지. 몇 날 며칠을 지나왔다. 도저히 안 되겠다. 자르고 싶어 미치겠다. 머리카락이 많이 자랐다. 점점 묵직한 느낌이 강해진다. 미용실이 1년에 갈까 말까 하는 해외여행만큼 거리가 멀다. 결국엔 가고야 말 일이지만 미뤘던 날들에 대한 보상은 어느 날 갑자기의 돌풍처럼 짜릿하게 지나간다. 그랬다. 참을 수 없는 것들은 잘라내야 한다. 찜찜함이 더 자라나기 전에 감행하는 순간이 가장 적기이다. 묻혀서 쌓인 것들은 때가 되면 부풀어 폭발하고 만다. 감정이라는 게 그렇다. 늘 쓰는 글 말고도 잠정적으로 축적된 감정을 맞이하는 때가 있다. 갑자기 흘러 쏟아지는 것에 대해 감당이란 없다. 받아들이는 게 상책이다. 다 흘려보내야 속이 잠잠해지듯 불편함이 사라지게 내버려 두어야 한다. 창작은 억누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상하게 특정한 병이 없는데도 자주 아팠다. 시름시름 앓다가 주체 못하는 생각을 어디에라도 적고나면 좀 괜찮았다. 그래봤자 임기응변 같은 거였지만 나는 기질적으로 발산이 필요한 사람인가 보다. 표현의 자유를 누리고 싶은 욕구가 강한가 보다. 나에 대해 잘 안다고 말 못하지만 나는 그런 사람인가 보다. 아직은 견딜 수 있을 것 같다가도 꾹꾹 잘 참다가도 가슴속에서 뭔가가 급작스럽게 요동을 쳐댄다. 살고 싶은 생명 비슷한 것이 스스로 세상 밖으로 기어나오는 때, 참았던 눈물이 아주 작은 반응에도 터지고 마는 때에는 받아내야 한다. 스스로를 받아주어야 한다. 어떤 결과를 안겨주든. 아는 것은 쉬운 것이고 모르는 것은 어렵다. 아는 것은 관심이 있고 모르는 것은 관심이 없다. 나와 당신은 쉬운 것, 어려운 것이 달랐다. 내가 쉬우면 당신은 어렵고 당신이 쉬우면 내가 어려웠으니 당신에게 쉬운 것을 내가 모른다고 놀리지 마시길. 우리 각자 다른 쉬움과 다른 어려움이 있으니 내가 알면 쉽고 내가 모르면 어려운 거, 안다는 것마저도 무척 이기적이다. 궁금함을 가질 것, 호기심을 가질 것, 이것이 부족하면 사랑이 없는 것, 관심은 삶을 지키려는 의지인 것. 스치는 생각 적어둔 걸 오독하니 바라봅니다. 바라보는 것 자체가 관심일 텐데요. 한참을 뚫어져라 보며 마음이 정하는 대로 생각을 정리해봅니다. 어젯밤 꿈이 떠오르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열린 창으로 무분별하게 들려오는 소음을 듣습니다. 왜 그런 꿈을 꿨을까를, 하늘은 지금 어떤가를, 창 너머의 소음들 하나하나 짐작해보고 있는 나를 느낍니다. 그다지 중요한 것도 아닌데 눈길, 마음길을 둡니다. 궁금하다거나 호기심이 생기는 건 복잡하다기보다 편안한 관심입니다. 흐릿해서 막연한 것들이 사랑을 덧입고 또렷해지는 것이죠. 그것들이 곧 나에게 드러나는 삶의 모습입니다. 무엇이 되겠다고 쏟아지는 것에 말을 걸면 내게로 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삶은 거창하지 않게 꽃으로, 별로, 바람으로 다가왔죠. 나는 지금 꽃들 중에 꽃과 별들 중에 별과 바람들 중에 바람과 나지막히 대화하는 중입니다. 삶이 조용하고도 깊게 다가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